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시들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났다고요? 어쩌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외로움과 불안감이 여러분을 휩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과를 찾아 도움을 받는 분들은 훨씬 적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이런가 보다, 성격이 변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마음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갱년기 증상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오인하고 지나치기도 하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유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 우울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인생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병장수에 꼭 필요한 귀한 건강 정보들과 어르신 맞춤 건강 레시피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울증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슬픔이나 무기력함으로 주로 나타난다면 노년 우울증은 조금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흔히 가면 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70대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순옥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유난히 기운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깨기 일쑤였고 낮에는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셨죠. 평소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도 재미없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자꾸 피하게 되셨답니다. 나중에는 몸이 아프다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셨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을 때 할머니는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사례처럼 노년 우울증의 초기 신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관절통처럼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이 계속됩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새벽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이 깨는 등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음식을 전혀 먹고 싶지 않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만 찾고 다른 음식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고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치매가 발생할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긍정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감이나 신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물 질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감정의 파도가 심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것도 우울증이 찾아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도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년 우울증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단순한 노화나 성격 변화로 오해하기 쉬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넘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신체 질환을 악화시키며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잠시 힘들어하며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단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섭취를 줄여야 할 식품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탕, 과자, 탄산음료처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기분 변화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도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나 패스트푸드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좋은 지방은 뇌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나쁜 지방은 오히려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을 자주 마시면 수면 장애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불리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샤프란은 예로부터 천연 항우울제로 알려져 있으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뇌신경 세포의 성장을 돕고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인 연어, 새우, 게 같은 해산물의 풍부한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녹색 채소,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꾸준함을 만나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굳이 어려운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발이 편한 신발을 신고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기분 개선에 탁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욱 좋겠죠. 수건을 이용한 어깨나 등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도 좋습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 후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뒤로 내려보세요. 어깨 결림 해소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세요. 햇볕은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고 가꾸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복지관 등에서 정보를 얻어보세요.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러한 식단 개선과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주 후에는 잠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1개월 후에는 잃었던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 불량 같은 신체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활력이 늘어나서 예전에 즐겼던 활동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기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혹시 정신 건강 검진을 받아보신다면 긍정적인 변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임상 연구에서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우울증 재발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은 혼자 힘들어하는 병이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각 지역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문화 활동, 운동 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정신 건강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니 부담 없이 찾아가 상담받아 보세요.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구매하고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자체가 가벼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작은 사회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 우울은 결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따뜻한 햇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마음을 다잡고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